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이가 없는 영단어를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이제 또 새로운 강의를 올리게 됐는데요.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더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수능 특강 독해 연습, 수능 완성에서 조금 공부를 더 할 만한,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지문들을 몇 개 좀 정리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첫 시간에 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강의는 적중률을 기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처럼 이 지문이 있으면 뭐 어휘 선택, 문법, 뭐 글의 흐름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문장 삽입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은 언급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런 거 다 언급해 놓으면 수능 끝나고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면 이거 봐라 내가 잘 적중하지 않았느냐 이런 또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뭐 맞출 만한 역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유형은 언급하지 않고요. 단지 진행하다 보시면 간혹 그 영어 단어를 조금 적어 놓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나올 것 같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느낌이 가는 단어들 위주로 조금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시거나 아니면 몰랐던 단어라면 이 정도 뜻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문 암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능 끝날 때까지 영어만 공부를 할 학생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지문들 쉽게 나중에 이제 더 압축해서 강의를 올릴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지문을 다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을 암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첫 문장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이 문장만 봤을 때 원래 이제 기억 속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을 갖다 상기시키는 걸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지 하고 알고 넘어갈 정도로만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소리는 끄고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네, 당연히 굳이 제가 이제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수험생이니까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공부하잖아요.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잠깐 이런 이투 강의를 볼 때 하루 내내 글씨 보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그때까지 또 이 큰 화면으로 이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눈에 피로가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영상 보지 말고 그냥 소리만 조금 듣는 식으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화장실에 외롭게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잠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나마 학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장가 이런 거 있죠. 뭐 듣다 보면은 들으면서 자면은 뭐 머리에 각인된다는 그런 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모로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녹음은 하는데요. 정 듣기 싫으시면 그냥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전체가 이 총 3권의 EBS 연계교재가 마무리가 되면 제본 완성을 또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책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 독해 연습만 해서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70 몇 지문 정도를 지금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70 몇 지문을 갖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뭐 몇 장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책으로 제본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두진 않고요. 그냥 프린트 몇 장해서 이렇게 제본하는 식으로 해서 뭐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그냥 도움이 되라고 공부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3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vocabulary knowledge extend beyond the local meaning of sentence or paragraph까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어휘의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의미, 특히 어떤 문장이나 문단에서의 지역적인 의미를 갖다 뛰어넘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의 지식을 문장 단위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글 전체의 기준에서 단어를 갖다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더 포괄적으로 글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단순한 하나의 어떤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결국 그래서 글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을 쓴 애가 어떤 단어 선택을 했을 때 그 단어 선택 의의에 대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건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예시로 특히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의 어떤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 있어서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과학 논문 전문서적, 쉽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거기에도 어떤 단어가 나올 거예요. 개념이 나오는데 단어만 가지고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 전체의 조망을 통해서 어떤 개념, 어휘의 개념을 알아내기 위함일 때, 그럴 때 이제 단어를 갖다가 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는 이제 독립선언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The Creator라고 하지 않고 Their Creator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가 나왔으면 하나라는 뜻이 될 텐데 There라고 함으로써 신앙 체계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어떤 다양성을 갖다 열어두고 있다는 어떤 글쓴이의 어떤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글을 읽는 사람도 이 단어를 갖다가 글의 전반적인 맥락을 통해서 어떤 통찰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거꾸로 겉보기에 사소한 단어 선택이 전체 해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글을 쓰는 사람도 이제 나름대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강의 4번입니다. 윤리학 나왔죠? 자, 윤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냐면 다양한 사회라는 걸 일단 놔두고 도덕적인 체계에 대한 기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했어요. 도덕적인 도덕 체계를 갖다 기술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건, 기술이라는 건 무슨 뜻인데요? 딱 그냥 이거는 이거다, A는 B다라고 서술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윤리학이라는 게 뭐에 관심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단순한 서술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도덕체계 안에서의 어떤 차이점에 주목을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마다 관습이 달라요. 그리고 그 관습에서 나오는 게 바로 도덕체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마다 그 도덕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서술하는 거에는 의미가 있지 않고, 이 사회마다 다른 또는 관습마다 다른 이 도덕체계의 차이점에 이제 관심을 두는 게 바로 윤리학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윤리학은 보편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이 사회는 이렇고 저 사회는 저렇다라는 차이점을 분석하는 게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도덕적 원칙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 도덕적 원칙이 타당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요. 거기에 대한 간략한 예시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매국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거꾸로 일본에서는 애국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결국 그래서 객관적인 거, 오브젝티브한 거, 또 이상적으로 정당화, rationally justifiable 될 수 있는 윤리를 찾는 거예요. 결국 환상을 찾는 거다. 쉽게 말하면 보편적인 어떤 윤리라는 건, 도덕체계라는 건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싶은 거죠. 근데 환상 이런 괜히 느낌이 있어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1강의 5번인데요. Destructiveness of idealized social media presentation is twofold. 쉽게 말하면 어떤 해로움이죠. Destruct 들어갔으니까 이상화된 소셜미디어인데요. 소셜미디어는 항상 우리는 그냥 편하게 SNS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SNS에서의 공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로움에는 twofold,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벌써 이 글의 제목은 소셜미디어의 공개가 가진 회로움, 이게 제목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이제 뭐가 있는지 바로 설명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첫 번째로 SNS로 이제 내가 올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제 나 이렇게 잘 살아라고 글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히 이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 자존감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쟤는 저렇게 잘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사나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존감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아질 겁니다. 또한 하나 더 있죠? 진짜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도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남들이 잘난 걸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로 사는데 남들한테 보여지는 삶이니까 더 잘난 것처럼 보여야겠어 라고 글을 올려도 실상 본인의 기분은 안 좋아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가 있었죠. 이제 SNS에 대한 예시는 아니고요. 어떤 실험군에서 있지도 않은 단어를 제시하고 한 그룹에는 이거 아는 척해
라고 했고, 한 그룹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 라고 했죠. 그리고 둘 다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모르는 줄 알면서도 아는 척한 그룹에서의 자존감이 더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걸 SNS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결국은 자기의 삶보다 더 있는 척한 게시글을 올렸어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르면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강의 6번입니다. Quality of the human brain is known as induction까지 일단 보시면, 자, 인간의 뇌의 특징은 이제 인덕션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죠. 귀납이라는 뜻도 있죠. 귀납. 보기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자, 귀납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유도라는 뜻이 있어요. 일단 해석을 하면 인간의 두뇌의 한 특징은 결국 유도다 이거예요. 뭐 합기도 아니죠. 유도가 아니 유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해석하면 즉 긍정적인 어떤 것이 대조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공부하셨으면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죠. 결국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두뇌의 특징이 뭐냐면 A를 제시하면 반드시 그에 반대되는 B라는 이미지가 함께 투영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A를 배우려고 하면 B가 함께 배워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B가 떠올린다 이런 뜻이니까요. B를 떠올린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쉽게 예시가 먼저 나왔어요. 시각체계, 뭔가를 보면 이제 눈으로 들어온 입력이 이제 뇌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시인데,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만 그대로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인 녹색 후광도 같이 보이면서 빨간색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인간은 대조에 의해 개념을 형성함으로, 쉽게 말하면 녹색 후광과 함께 빨간색이라는 개념을 형성함으로 우리는 항상 정반대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A에 대한 개념을 얻으려면 반드시 B라는 개념을 B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B가 있어야 A라는 개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도 되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결국은 특정 문화에서 어떤 생각을 못하게 하면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너 아까 A 했으니까 너 C 하지 마 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더 C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에 대한 C는 공부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반대니까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밥을 계속 먹고 있는데 너 그만 좀 먹어 하면 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즉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문제는 여기에요. 자,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반대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떠올리는 건데, 이 동요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을 계속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 나온 예시랑 해볼까요? 부모님이 공부만 하라 했어요. 부모님이 공부만 하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반대니까 공부가 더 하기 싫어요. 근데 이 동요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라는 건 결국은 공부가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걸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니까 계속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죠. SNS,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7번. 이거는 금방 생각날 것 같아요. 보틀로우스 돌핀이라는 거 한 번밖에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병코 돌고래라는 내용인데요. 자, 병코 돌고래가 이제 뭐 인간의 필적한데요. 뭐에 있어서 몸 사이즈에 비해서 뇌 사이즈의 어떤 비율이 인간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돌고래는 인간하고 뇌의 비율은 비슷한데 인간보다 더 잘한 인간보다 잘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협력적인 어떤 활동, 협력적인 게임에 있어서는 되게 인간보다 나은 애들이 돌고래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 보시면 자, 이제 첫 번째로 상대방을 속이는 데에 대한 동기, 이 인센티브라고 나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속일 만한 속이는 거에 대한 어떤 이익이 존재해버려요. 그랬을 때 담합이랑 카르텔이라고 하죠. 이 담합에 있어서 협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시를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가격 담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팔고 너도 이만큼 다 똑같은 양을 팔자라고 협업을 하려 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또 이익이 있으니까 안 들키게 자기 할당량보다 더 팔아버리려는 동기, 인센티브가 존재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더 팔아버림으로써 협동이 어려워지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더 질 낮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고래는 인간보다 낫다 그랬죠. 돌고래도 같은 케이스인데 물고기 떼를 이제 주위를 돌면서 자기 차례일 때면 이제 물고기를 먹는 건데,
자기 차례가 아닐 때 물론 물고기를 먹고 싶은 동기가 있겠죠. 하지만 돌고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몰래 먹어버리면 물고기들이 도망가 버려서 다 어차피 물고기 떼가 흩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협력의 이득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원래는 빈칸 문제였죠. 돌고래가 이제 이 신뢰성이 우수해요. 프리베일 해서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우수해서 문맥상으로 인간처럼 추잡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전체의 이득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협력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돌고래는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강의 9번입니다. As the ancient skeptics thought contentment is possible, 이런 내용인데요. 뭐 나름대로 흥미 있었어요. 이제 뭐 고대 회의론자가 가르쳤듯이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컨텐트먼트, 자, 이 만족이라는 것은 is possible, 가능한데요. without이니까 뭐가 없어도 가능하대요. 뭐가 없어도 가능하냐면 comforting beliefs 했어요. 뭐예요? 위로가 되는 믿음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위로가 되는 믿음이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괜찮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시가 굉장히 나열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다 괜찮대요? 아까 앞에 나왔던 위로가 되는 믿음이 없어도 되고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되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도 되고요. 도덕적인 책임감이 없어도 되고요. 섬세한 감정과 지적 성취가 단순한 반복일지라도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서 단순한 반복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stretching and turning of so many springs or wheels라고 나왔죠. 이걸 이제 결국 단순한 반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감정과 성취가 단순한 반복일지라도 괜찮고요. 우리의 가치 체계가 원숭이 같을지라도 상관없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유지해준 전통적인 이야기가 알고 보니까 허구, 꾸며낸 이야기, 페이블일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어요. 위로가 되는 믿음이 없어도 당황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도 당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요? 네, 형이상학적 낡은 생각을 버리는 건 지적 사슬에 불과한 걸 버리는 일일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 있었던 내용, 쉽게 말하면 원래 우리가 조금 클레잉했으니까 우리가 목매달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결국 지적 사슬에 불과한 일이라는 거죠. 집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러한 집착에 불과한 일을 버리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형이상학적 낡은 생각을 버리는 것 뿐이니,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이 엄청 긴 내용이 다 열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말은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 There have been vigorous argument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논쟁이 있었대요.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뭐에 대한 논쟁이었냐면 목적 지향적 행동이, 포유류들 사이에서 목적 지향적 행동이 그들의 어떤 의식에 대한 증거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지문은 별로 내용상으로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뭐 난이도나 구조면에서는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유동물이 목적 지향적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의식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의식으로 한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부상 회피 행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부상을 입을까봐 미리 뭔가를 회피하는 걸 말하죠. 이게 어떤 동물이 뭔가 부상을 회피하는 행동, 목적 지향적 행동을 했다는 건 통증이라는 감각과 연관해서 반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봤더니 인간도 팔, 다리가 결국 잘린 다음에야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팔다리가 잘리기 전에는 통증이 오지 않죠.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부상 회피 행동이라는 건 아파서 회피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회피를 하다가 결국 다치면 통증이 오는 거지, 통증을 당해봐서 회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 지향적 행동이 결국 무의식적으로 어떤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예시가 나왔죠. 새들도 결국은 의식 없이 둥지를 매우 정교하게 찍고 있다는 다른 예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또 다른 말로, 자, 우리 인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의식적으로 목적 지향 행동을 하는 인간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과 뇌 구조가 완전히 다른 오징어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뇌 구조가 완전히 다른 오징어가 있는데요. 이 오징어도 알고 보면 배우고 기억하는 행동을 할 수 있대요.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오징어의 목적 지향 행동을 의식적인 것이라고 해버리면 결국 인간의 뇌 구조, 오징어의 구조가 다른데 뇌 구조와 목적 지향적 행동에 있어서의 의식의 유무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내 뇌구조랑 네 뇌구조가 다른데 둘 다 의식적으로 목적 지향 행동을 한다는 건 결국 뇌랑은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1강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유독 1강에서는 조금 문제가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2강, 3강, 4강 가면은 한 강도 뭐 두세 문제, 많게는 네다섯 문제 되기 때문에 한 강씩 올릴 생각은 아니고요. 뭐 2, 3, 4강 합쳐서 이렇게 하나씩 해서 꾸준히 올려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처음 해보는 거라 부족한 건 굉장히 많은데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